나는 모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섭외팀이란 곳에서 이런저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미팅 약속을 잡아주면 브리핑을 담당하는 우리 영업팀에서 그곳에 방문하여 계약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업계 용어로 날 섭외라고 해서 섭외팀에서 통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미팅 약속을 잡게 되면 그쪽 회사나 우리 영업팀이나 서로 시간 낭비만 할 뿐이야. 업무 특성상 섭외팀은 무조건 일을 잘하는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잡아둔 미팅건을 주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일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반을 잘 닦아둔 덕에 지난 섭외 사원들이 몇 명 있어서 편하게 일을 하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 퇴근 시간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섭외팀 부장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 회사에서 1년이 넘도록 일했지만 부장님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김세영씨 통화 가능한가?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 내가 섭외를 하나 잡았는데 이게 문제가 좀 생겨서 말이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미팅 약속이 일요일로 잡혀버렸어. 자네 일요일에 약속이 있나? 일요일 언제쯤 말씀이십니까? 시간 여유는 좀 있어. 낮에는 자네 볼일 좀 보고 데이트도 좀 하다가 저녁 8시쯤에 화성으로 가면 돼. 괜찮지? 8시에 화성이요? 그래. 어차피 경기도권이니까 차로 가면 금방 아니야. 정확한 주소는 내가 문자로 찍어줄게. 화성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거야. 예. 사장이 꽤 호의적이라 계약 바로 딸 수 있을걸? 이런 건수는 흔치 않다고. 그럼 잘해봐. 예, 감사합니다. 뭐? 주말에, 그것도 일요일 저녁에 나보고 일을 하라고? 영업팀에서도 나름 일 좀 한다는 나였지만 평일에도 밤 8시까지는 야근을 해본 적이 없었어. 부장 이 자식이 날 제대로 물먹이려 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난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고 말았어. 잠시 후 약속한 시간과 주소, 기타 특이사항이 적힌 문자가 도착했고 그 찜찜한 문자를 받은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했지. 참나, 지들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돌리는 주제에 미팅 잡아줬으니 받도록 모셔라 이거가. 누구는 현장에서 쎄 빠지게 일해서 실적 내고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주 먹고. 뭔데 잘난 척이야. 진짜 씨. 마치 당연히 해야 한다는 듯한 부장의 태도에 기분이 확 상해버린 나는 토요일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진탕 마셔버렸어. 머리야. 몇 시고? 뭐고? 3시가 벌써? 그렇게 황금 같은 주말을 다 날려버린 나는 주먹으로 베개를 마구 내리치며 짜증을 냈어. 빌어먹을 새끼. 지는 일요일이라고 다리 쭉 뻗고 쉬고 있겠지? 참나 씨. 나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연신 내뱉으며 피로에 찌든 몸을 씻어냈어. 직장인의 유일한 휴식이자 안식인 주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 가버린 부장의 얼굴이 떠오르자 속에서 화가 욱하고 치밀어 올랐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몰자 화가 살짝 누그러졌어. 그래, 영업인한테 주말이 어디 있고 여가가 어디 있겠노? 좋게 좋게 생각하자.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자니
이제 반 영업인이 다 됐구나. 그리 생각 들었지. 한참을 달리다가 내비게이션을 힐끗 쳐다보니 목적지까지 대략 30분 정도가 남아 있었어. 시간은 오후 6시 반 정도가 되었고 뭔가 애매하다 싶었던 나는 근처를 둘러보다가 어느 식당 앞에 차를 세웠어. 식당은 외관이 나름 번듯하고 깔끔해 보였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자 뭔가 꿉꿉하고 쾌쾌한 냄새가 확 풍겨져 왔어. 다른 손님이 한 테이블이라도 있었다면 좀 나았겠지만 식당 안은 사람 하나 없이 썰렁했어.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하필 식당을 지키고 있던 아주머니와 눈이 딱 마주치는 바람에 나갈 수도 없었지. 할 수 없이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식욕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메뉴판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 나는 메뉴판의 제일 위쪽에 있는 백반 1인분을 주문했지. 날 보고도 아무 말이 없던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았어. 식당 홀에 혼자 남은 나는 두리번거리다가 그렇게 내부를 둘러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식탁 위에 팔을 걸쳐놨어. 그런데 어이씨, 뭐고 이거? 마치 아주 오랫동안 닦지 않은 듯 식탁은 진득한 기름때 같은 걸로 엉망이 돼 있었어. 순간 비위가 확 상하면서 이곳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기도 꺼려졌지. 음식을 시켜놓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고 이를 어쩌나 고민하고 있던 그때 아주머니가 반찬들이 가득 담긴 큰 쟁반을 식탁에 내려놨어.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평범한 모양의 반찬들이 그때는 죽기보다 먹기가 싫었어. 하지만 아예 안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숨을 딱 참고 목구멍으로 음식을 꿀꺽 삼켜버렸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음식을 씹지도 않고 서너 번 삼켰는데 기분 탓인지 왠지 속이 메스꺼워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래도 애써 차려둔 음식 앞에서 토악질을 하느니 차라리 남기는 게 낫겠다 싶었고 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계산을 한 뒤에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어. 바깥의 공기가 어찌나 상쾌하던지 그런 기분은 화생방 훈련 이후로 처음 느꼈던 것 같아. 난 차에 있는 생수로 입을 헹군 후 다시 길을 나섰어. 그런데 목적지까지 10여 분 정도 남았을 때 주변이 심하게 어둡고 조용해지면서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야.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뻣뻣하게 긴장이 된 나는 노래를 꺼버렸지. 그리고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고? 그랬어. 내비게이션의 밝은 안내 음성과는 달리 목적지라 찾아간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후미지고 어두운 곳이었어. 부장 이 새끼 이거 주소 잘못 찍은 거 아이가?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렇게 부장을 욕하며 주변을 살피던 그때 저 멀리에서 불빛 하나가 보였어. 자세히 보니 커다란 건물이 서 있었는데 건물 2층의 한 구역에만 불이 켜져 있었지. 난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쾌행한 곳에 게다가 대부분의 업체들이 쉬는 이런 일요일 밤 8시에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계약 건으로 왜 사람을 오라고 한 건지 별의별 망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놨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기름값은 벌어가야 하지 않겠어. 부장이 나에게 처음으로 준 섭외에서 계약을 따낸다면 앞으로 그 사람의 섭외권은 계속 받을 수도 있었지. 그래, 이래봬도 잘나가는 영업맨인데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도 가야지. 나는 휴대폰에 달린 후레쉬 불빛에 의지해 건물 입구의 낡은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어. 뭐야 이거? 그런데 안으로 들어간 순간 아까 식당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뭔가 역겹고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야. 아씨, 흉가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춰본 나는 계단을 찾아서 불이 켜진 2층을 향해 마구 뛰어 올라갔어. 그런데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는 업체의 사무실일 거라 생각했던 그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이었어. 웬만한 초등학교 규모의 커다란 건물에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이 화장실이었던 거야. 불이 켜진 곳으로만 가면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런 본격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자연스레 계약을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런 나의 희망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이 건물 안에 나 혼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 했어. 그러는 동안 역겨운 악취는 내 후각을 계속 자극했고, 문득 아까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이 떠오르며 구역질이 올라왔어. 난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지. 처음 접해보는 악취 탓인지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그런데 반가워야 할 사람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너무 끔찍하게 들리는 거야. 난 본능적으로 내가 있는 칸의 문을 잠그었어. 발자국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누군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싶었지만 목소리가 선뜻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어. 잠시 후 내가 있는 칸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을 뻔했어. 난 애써 침착하며 똑같이 문을 두드렸지. 그런데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다고 표시를 했는데도 밖에서 더욱 세게 문을 두드리는 거야.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고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나는 빠락하듯이 소리를 질러댔어.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갈 용기 따위는 나지 않았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이대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몸에 떨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문 밖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어느새 내 머리 위로 올라왔어. 설마 아닐 거야. 제발 아니어야 해. 그렇게 간절히 빌며 천천히 고개를 든 그곳엔 칼을 들고 내가 있는 칸 안으로 들어오려는 미치광이의 모습이 보였어. 난 비명을 지르며 안쪽에 있는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제꼈지.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거대한 체격의 또 다른 녀석이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 나는 날 잡으려는 녀석의 손을 반사적으로 피했고 손에 든 노트북으로 녀석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찍은 후 밖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지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지만 난 죽을 힘을 다해 건물 입구를 찾아 뛰어갔어. 슬쩍 뒤를 돌아보니 손에 칼을 들고 있던 놈이 날 쫓아오고 있는 거야. 이대로 잡히면 온몸이 칼로 난도질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
난 2층 복도에서 1층으로 무작정 뛰어내려 버렸어. 그때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 다행히 바닥에 무사히 착지한 나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겨우 그곳을 빠져나왔어.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 휴대폰이 든 가방을 놓고 와버렸지만 다친 곳 없이 그곳을 벗어난 것만도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한참을 차를 몰아서 사람들이 오가는 시내까지 닿은 후에야 긴장이 풀렸고 발목 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보니 발목이 엄청나게 부어있더라고.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어. 난 혹시 누군가 나를 미행이라도 할까봐 일부러 낯선 길로 빙 돌아서 집으로 돌아갔어.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녀석들은 대체 뭐하는 놈인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아. 그때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난 죽었을지도 몰라. 다음날 난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부장을 찾아갔어. 그런데 이놈이 내가 미쳤다고 일요일 밤 8시에 일을 주겠냐며 자신은 그런 섭외를 준 적이 없다고 펄쩍 뛰는 거야. 휴대폰이 없으니 확인할 길도 없었고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몰골로 상사에게 따져대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지. 결국 나는 그날의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버리기로 했어. 다리를 다쳐버린 데다가 그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한동안은 혼자서 일을 못하겠더라고. 나는 다른 영업사원과 함께 2인 1조로 미팅을 다녔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사를 한 뒤 말없이 잠수를 타버렸지. 왜 그랬냐고? 그 일이 있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나는 반강제적으로 부장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어. 그리고 손을 씻으려고 들어갔던 예식장 화장실에서 똑똑히 듣고 말았어. 차마 내 두 눈으로 확인할 순 없었지만 내 귓가에 또렷하게 들리던 그 소리를 말이지. 아, 재밌단 말이야. 그래, 그곳에서 들었던 그 미칭왕이 같았던 그놈의 웃음소리를 말이야.